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오늘은 미국 뉴욕으로 갑니다. 김종학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특파원, 오늘 장마감 상황 보면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금융시장엔 충격이 아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선 어떤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정학적인 사태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오늘 시장을 크게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다우존스 지수가 오늘 하루 700포인트 넘게 한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나스닥도 대체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주말 기자회견 당시부터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혐의에 따라서 체포했다면서 정권 교체 등을 노린 것에 대한 일부 해석을 열심히 차단해왔습니다. 여기에 마두로 축출 이후 권한을 넘겨받는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강경 입장에서 협력 의사를 밝히는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월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더 큰 지정학 충돌로 번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날 이번 사태에 대해 보고서를 낸 주요 월가 기관들도 사태 추가 악화가 아닌 미국 기업 주도의 석유 생산 확대 가능성, 이로 인한 장기적인 유가 하락 등의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에버코어 ISI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는 발언은 협상 전술의 일환이라면서 대규모 군사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표적인 에너지 상장지수 펀드인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엑셀리 펀드가 하루 만에 3% 넘게 올랐고, 베네수엘라에서 제재 면제를 받아서 유일하게 사업을 유지해온 쉐브론을 비롯해 관련 종목들이 많게는 10% 가까이 뛰었습니다. 3천억 배럴에 달하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과 이를 뽑아서 정제할 수 있는 멕시코만의 시설을 가진 미국 기업들이 일제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반면 유가는 제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정학 긴장이 높아지고 원유 공급이 단기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해산 브렌트유는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58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브렌트유 평균 전망치가 배럴당 56달러로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JP모건도 단기 불확실성은 있지만 주요 산유국의 공급 증가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하락 요인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UBS는 오히려 이번 사태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올해와 내년까지 미 대형 상장 기업의 순이익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비중을 늘려야 하는 시기라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오늘 맨해튼 연방법원에 출석했죠. 재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마두로 대통령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크게 재판부의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2분쯤 맨해튼 연방법원에 출석해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한 상태입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 오렌지색의 수감복을 입고서 결박한 채로 헬기를 타고서 브루클린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자신이 무죄이고 여전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지만 재판부에 의해서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미 검찰이 마두로에 제기한 혐의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마약 테러와 코카인 수입 공모, 그리고 기관총, 폭발물 소지 등의 혐의입니다. 이번 재판 장소가 맨해튼 법원이 된 것도 미 검찰이 이미 2000년 마두로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멕시코 카르텔이나 콜롬비아 반군들과 결탁해서 마약 밀매를 주도했다고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 측 변호인인 메리 폴락은 미국의 이번 작전을 두고 군사적인 납치 행위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다음 재판기일인 3월 17일까지 방대한 소송 절차를 준비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 직후 베네수엘라에 낙후되어 있는 석유시설 설비와 인프라 재편 등의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델시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당초 강경 입장에서 태도를 바꿔서 미국과 협력 의제를 논의하자고 물러난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협조가 없다면 타격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하면서 관련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